좋은 IP를 만들고도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망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은데 근데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위즐 대표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버추얼 캐릭터와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위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즐은 IP 캐릭터 중심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즐의 이름은 족제비가 영어로 위즐인데 족제비가 이제 귀엽게 생겼지만 민첩하고 영리해서 위즐이 트렌드를 포착하고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즐은 위가 우리, 그리고 즐겁다의 즐 해서 우리가 캐릭터로 즐거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 중심의 확장 가능한 IP 창작을 목표로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귀엽고 재밌는 걸 넘어서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웃음을 주는 캐릭터들이 제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캐릭터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캐릭터 스튜디오라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IP를 중심으로 팬덤과 상호작용하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TV를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대학생 때부터 야행성으로 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녹화된 방송 콘텐츠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나와 함께 깨어있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었고 그게 바로 유튜브나 트위치의 라이브 콘텐츠였어요. 그 중에서도 논란이 적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 형태의 버추얼 콘텐츠에 더 빠져들게 돼서 그때부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캐릭터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그리고 일본의 홀로라이브나 니지산지 같은 버추얼 아이돌 IP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과거에 기업 캐릭터 IP를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캐릭터들이 대부분 일회성 마케팅으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현실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캐릭터라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오래 사랑받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답이 버추얼 콘텐츠와 팬덤 기반의 캐릭터 IP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캐릭터가 콘텐츠로 이어지기까지의 간극이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도 이 캐릭터가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와의 연결, 그리고 팬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창업 초기에는 그림, 영상, 연출, 플랫폼 운영 등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또는 이제 저희 소수의 팀원들과 모두 해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이 컸어요. 근데 이제 광고 모델이나 상품 판매로 수익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팬덤이 쌓여야 되는데 그 전에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지속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좋은 IP를 만들고도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실험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즐만의 생존 방식과 방향성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버추얼 콘텐츠는 제작 단가도 높고 캐릭터 설정부터 모션, 연출, 후반 작업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작의 이상과 사업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발성 콘텐츠보다 확장 가능한 시리즈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요. 시간과 예산을 들여 만든 캐릭터나 포맷이 한 번 소비되고 끝나지 않도록 반복 노출이 가능한 세계관이나 설정을 설계해두고 이를 중심으로 팬덤이 쌓일 수 있도록 콘텐츠 흐름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버는 콘텐츠와 쌓는 콘텐츠를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디드 콘텐츠나 광고 협업 등은 수익을 위한 쪽이고 IP 성장을 위한 실험적인 쇼츠나 세계관 기반 콘텐츠는 장기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당장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되 완전히 감성적으로만 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창작을 목표로 구조를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쌓는 콘텐츠의 비율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상적인 기준은 5대 5면 좋겠지만 제가 세운 기준은 2대 8 정도로 잡아서 쌓는 콘텐츠도 버는 콘텐츠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벽을 느꼈던 순간은 이제 겉으로는 관심이 많아 보였는데 실제 반응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상은 조회수가 좀 쌓이고 구독자도 꽤 늘고 댓글이나 언급도 많아지는 편이었는데 우리 콘텐츠가 어느 정도 관심을 끌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방송을 켜보면 시청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팬들과의 연결이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모든 플랫폼에 빠짐없이 댓글 남겨주시고 팬아트를 열정적으로 그려서 공유해주시는 팬 한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더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팬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단단하게 쌓아가는 게 결국 위즐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시에서 제가 이제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이벤트로 저희 캐니즈 후드티를 받은 팬분이 오셔서 저한테 후드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작가로서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위즐 이름으로 만든 캐릭터가 처음 광고까지 연결된 결과물은 이원 LPG 브랜드 캐릭터였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김연아 선수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남은 순간은 최근 캐니즈의 버추얼 캐릭터 페퍼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제가 안양 경기를 응원하러 제주도 갔던 날 예정된 페퍼의 라이브 방송에서 갑자기 송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저는 땀을 흘리면서 성우님과 전화하고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간신히 상황을 해결했고 방송 이제 30분 전에 겨우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장에서 안양FC 경기를 보면서 라이브에서 페퍼가 부르는 러브 인즈 올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캐릭터가 살아있구나 하는 순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위즐이라는 팀이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얼마 전에 문화 저널리즘 매체 기자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을 때였어요. 사실 평소에는 버추얼 콘텐츠나 캐릭터 IP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일이 더 많았는데 그 기자님은 제 프로젝트를 이미 상당히 깊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보 이력부터 캐릭터의 설정, 존재 방식까지 다 알고 계셨고 기존에 존재하던 캐릭터가 버추얼로 데뷔한 독특한 케이스라면서 직접 인터뷰를 제안해 주셔서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캐릭터와 세계관이 우리 팀 밖에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읽히고 있구나 하는 경험이었고 그 순간이 위즐의 프로젝트가 시장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재미있는 콘텐츠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넘치는 시대에 사람들은 1분 1초도 재미없으면 그 콘텐츠 바로 넘겨버리죠. 그래서 재미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감이라는 건 훨씬 더 깊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은 웃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넬 수도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즐의 캐릭터들, 특히 캐니즈의 멤버들이 지구에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생물, 토끼랑 고양이들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만들고 가볍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욕설이나 자극 대신에 그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가 곁에 있는 느낌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의 본질이고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감정과 공감이 스며든 감성, 위즐은 그걸 캐릭터를 통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캐니즈는 고양이 캣과 토끼 버니의 조합으로 비롯된 이름이지만 단순히 귀엽기만 한 고양이나 토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케니즈의 1기 멤버 중 하나인 고양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강렬해서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섬세한 성격을 지녔고요. 1기 멤버 중에 또 하나인 로비어 토끼는 귀가 축 늘어지고 악성 곱슬에 활달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자기만의 외로움과 결핍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니즈의 캐릭터들은 단순한 동물 모티브가 아니라 각자 상처와 서사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나도 저럴 때 있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즐이 지향하는 감정이 머무는 캐릭터이고 케니즈는 그런 위로와 연결을 위한 가장 진심 어린 시도입니다. 릴리와 페퍼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지만 그래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존재입니다. 페퍼는 눈매가 날카롭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착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을 닮았죠. 그런 페퍼를 통해서 저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말없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릴리는 귀가 축 늘어진 이제 악성 곱슬을 가진 로비어 토끼인데 겉으로는 되게 밝고 활달하지만 누구보다 외로움과 감정의 파동이 큰 친구입니다. 그래서 릴리를 통해서는 늘 웃는 사람도 사실은 혼자일 수 있다. 그래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웃음이 진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통해서 조금씩 치유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는 팬들도 나랑 비슷한 점이 있네 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케니즈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랑 언니가 MBTI가 반대인데 언니는 사소한 거에도 되게 행복을 느끼는 타입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에 사장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붙여놓으시면 아 떼기 힘들게 붙여놨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이런 캐릭터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감정이 있는 서사와 지속 가능한 관계성입니다. 예쁘고 귀여운 그냥 그런 설정보다 누군가가 이 캐릭터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서사와 시간이 지나도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불완전함, 오해 하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연결과 회복 이런 감정들이 녹아 있어야 사람들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버추얼은 보여지는 겉모습이고 감정은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팬들이 느끼고 좋아해주는 결과가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즐은 그냥 예쁜 캐릭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가 좋다는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기 멤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기 멤버가 다 여자 캐릭터다 보니까 2기도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케니즈는 캣하고 버니만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릴리랑 페퍼처럼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와 토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모두 기대되는 방향이긴 한데요. K-팝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오리지널 곡으로 각자의 스토리랑 감정을 전하고 언젠가 버추얼 콘서트도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는 게 더 낫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위즐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 내 세계를 펼치세요. 처음엔 아무도 없어 보여도 어딘가 누군가 보고 있고 그게 결국 팬으로 이어지고 IP가 됩니다. 전시에 나가서 이제 실제 반응을 보게 될 때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요.
한 번은 되게 인기가 많은 부스랑 옆자리에 나란히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초라한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팔로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귀엽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캐릭터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나의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도움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이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망하면 어쩌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매번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두려운 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의 반대말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지금 가진 마음 하나만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더라고요. 망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은데 근데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두렵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